진짜 아무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넣어요? 만약에 가슴 수술을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세게 맞으면은 터져요? 남자친구의 그 안 중요하고 나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전 진짜 아무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넣어요? 보통 이제 질 입구 기준으로 한 3cm에서 5cm 정도 이 안에다가 맞으면 되는데요. 6시 방향, 뭐 9시, 3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금실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일본어로 뭐예요, 금실이? 미인데 네키타이토라고 하는데 혹시 하는 건 어때요? 보통 얼굴 실 리프팅 하듯이 밑에도 금실이라고 하는 실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고주파를 좀 흘려보내서 좀 전도율을 좋게 해서 리프팅을 좀 더 효과를 높이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선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의사항 있어요? 금실 주의사항?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금실을 잘못 넣어서 복강 안으로 들어갔던 케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여성 파트, 레이디스 클리닉만큼은 굉장히 민감한 곳이고 맞아요. 또 얼굴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민재영 원장님처럼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많은 수술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슴 수술을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세게 맞으면은 터져요? 남자친구의 그 악력, 파워도 되게 중요하고 빈도수, 얼마나 자주 만지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보형물이 차가 한번 지나가면 안 터집니다. 근데 보형물이 차에 깔려도 안 터져요? 근데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터져요. 그래서 이게 보형물도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게 뭐 티타늄이 아니에요. 이게 보형물이 실리콘이기 때문에 보형물도 터질 수 있는데 어쨌든 남자친구가 너무 세게 잡으면 내구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경상 유선 조직도 터질 수 있다. 그럼요. 뭐 얼굴도 터지는데 얼굴도 자꾸 뭐 골절 오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좀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젠틀하게 대해주시는 게 오래오래 동안 서로 사랑하고 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최정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가슴 성형의 최신 트렌드 또는 이게 한국 가슴 성형의 장점이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저 아까 김현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디바이스를 이용한 페이스리프트, 얼굴 올리는 것처럼 요즘의 그러니까 의술의 대세는 최대한 조금만 건드리고 최고의 효과를 보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초등학생도 바쁘고 중학생도 바쁘고 다 바빠요. 의학도 뭐 복강경 수술, 예전에 또 민지영 선생님이 로봇 수술 하신 것처럼 조금만 째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뿐만 아니라 얼굴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보다는 절개선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2.5에서 2.7cm 정도 되게끔 해서 최소 절개로 최대 사이즈를 넣게 하고 또 신기하다. 수술 자체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러프하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도 좀 덜 나고 그다음에 회복이 빠르고 멍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피통을 차고 붕대를 감고 뭐 직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서 수술을 했다면 지금은 뭐 금요일 정도의 수술을 받으시고 월요일 정도에 출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오셔도 한 뭐 길게 계시면 일주일 정도 체류하셨다가 본인 나라로 귀국을 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큰 사이즈를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평가,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여성분의 체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정도, 직업, 운동 여부 뭐 이런 걸 따져서 수술을 진행해야 그렇게 최소 절개로 안전하고 가장 이쁜 가슴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슴 장인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와닿는 게 많네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분들이 많이 요즘은 한국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역시나 그런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되는지 당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출근 전에라도 좀 수술을 하고 그래도 좀 갔다 올 수 있는지. 눈, 코 수술 그리고 이제 뿌띠, 뭐 필러, 뭐 리프팅에 비해서는 가슴 수술이 조금 큰 수술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혈액 검사를 최소한 해야 되고 또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일본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몸이 평상시에 좀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한국에 머무시면서 저희가 이제 초음파도 계속 체크업을 하면서 안에 내부에 뭐 출혈이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평상시에 수술해도 뭐 금방금방 회복을 했다 하면은 뭐 이틀 정도, 3일 정도 상관없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하시고, 해외에서 오시는 스튜디오스 분들이 좀 있으세요. 보통 이제 절개를 뭐 겨드랑이 절개도 있고 밑선 절개도 있는데, 밑선 절개를 통해서 한 5일 뒤에 바로 이제 짐을 이렇게 스튜디오스 분이 올려주시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와, 그래서 진짜 빠르다 회복가.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여성 그 가슴 유선 조직이나 근육이나 내부를 최대한 부드럽게 공간을 터서 보형물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 성형은 그럼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요? 외국에서 오셨는데 상담 후에도 바로 시술이 가능한지, 아니면 먼저 상담을 하시고 하루 있다가 수술을 하는지 궁금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입국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출국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이 본인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3D 합성을 합니다. 3D 합성을 해서 이제 그분이 원하는 브랜드 회사하고 사이즈, 근데 실제로는 그 사이즈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측정을 이제 만났을 때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미리 사전에도 하는데, 사전에 해서 대략 이제 이분이 뭐 일본 사이즈로 2컵 정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대략 한 300cc 초반 정도를 우선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3D 합성을 해서 이제 보내드려요. 사람마다 다 개개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 이쁜 느낌을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 300cc를 어느 포지션에 넣어서 가장 이쁜 모습을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조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같이 상의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라인이 얼마나 반듯한지, 그리고 팔 두께라든지 어깨 두께라든지, 그리고 유두에서부터 밑선 길이, 그리고 가슴 둘레, 허리 둘레, 골반 둘레, 이런 걸 다 조합을 해서 가슴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영상으로 원격으로도 상담을 하면서 그분하고 니즈,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느낌, 저하고 제가 나올 수 있는 느낌을 매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만족도가 높아요.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옷핏이 예뻐진다. 그 자기 몸을 보면은 너무 자신감 올라간다 라는 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예쁘게 되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다 보니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믿음이 많이 가고 되게 약간 하고 싶어져요. 제가 뭐 여성분들의 그 일생에 뭐 점 하나라도 이쁜 점을 하나 찍어서 그분들에게 좀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다는 게 굉장히 뭔가 가치로운, 제가 의대를 잘 왔구나, 제가 의사 되기가 너무 잘했구나 라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게 반면에 그러면은 레이디스 쪽에서는 이렇게 당일로 이렇게 뭐 시술 이렇게 받고 그 다음날에 바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지. 당일 시술 가능하고요. 오. 얼굴 시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쪽도 당일 시술 가능하고 바로 출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생리 예정이라고 겹친다고 하면은 좀 피임약을 드셔서 그 기간을 좀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뭐 피임약을 먹으면은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지. 생리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이내에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시면 되고, 피하고 싶은 날 동안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시면 그 생리를 좀 피할 수 있고요. 드실 때 주의할 점은 같은 시간에 한 알씩 꼬박꼬박 복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 여행에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대 많이 하시고 맞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맞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싶고 맞아요. 또 뭐 예쁜 옷도 입고 싶고 한데 하필 여성의 그 기간에 여행 기간이 딱 걸렸을 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걸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우리 민재영 원장님이 알려주신 꿀팁으로 기간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너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있는데 생리 전이에요. 그런 것도 혹시 좀 네. 완화가 되나요? 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달 먹는 걸로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네. 이제 제일 무서운 건 혈전증이 제일 무서운 거라서 보통 35세 이상이시거나 네.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금연을 하시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조금 부작용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슴 수술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술을 받고 나서 저희도 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남자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함께 그 만족도가 올라가나요?